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나아지기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최근 단기간의 고점이었던 1,470원 터치 임박했고요. 지수는 장중 저점을 낮춥니다. 2,342선, 코스닥 역시 657선의 장중 저점이고 지금 코스피 현선물 1조 4천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30분 지났는데 매물 출회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는데 낙폭이 좀 깊죠. 이 부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날 참 어렵습니다. 지금 미중 반도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중국장이 아직 안 열려서 이게 그나마 다행인지 더 걱정인지 이렇게 좀 걱정하게 되는 1시간 움직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도체 품목만 놓고 봤을 때 상호관세 처음 발표됐던 달은 제외됐네 라면서 안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곧 발표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관련해서도 반도체 종목들 타격 큽니다. 조만간 발표가 되고 가장 피해주가 되는 걸까요? 네, 반도체가 가장 피해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국의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발표에서도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빼고 별도로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지금 보편 관세 10%는 다 일괄적으로 부과가 됐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 상호 관세가 돼서 지금 이제 25% 관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아마 25%보다는 반도체가 높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게 기초 경기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미국 경제의 어떤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25%그 전후가 또 불확실성이 거쳐야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갈 텐데 지금은 누구도 가늠하기가 어렵고 일단 각국의 주요 관세율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 쪽에서 중국을 피해서 그 대안으로 삼았던 생산기지가 베트남이었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쪽으로 46%의 관세율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삼성의 최대 생산기지이자 다른 전자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타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 이제 이게 트럼프의 원래 어떤 협상 방법이거든요. 충격과 예. 공포를 안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협상을 해주면서 깎아주고 이런 건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려고 한다 그러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의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을 대체할 만한 제조 기지는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베트남하고 인도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걸 보면 이건 자해행위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정부가 바로 화답했고요. 그래서 협상하겠다. 그래서 제로 관세율에 수렴하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보복 관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로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 같은 데서는 보복 관세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한 이후에는 중국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관세율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제조 어떤 수출 경쟁력에서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갈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일단 베트남과 미국의 협상이 진전된다라는 전제로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협상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아마 부러지게 될 겁니다. 정말 자해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아마도 가능성이 이쪽에 좀 더 무게중심이 실릴 거다. 이 시나리오를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보복으로 선택했습니다. 미국산 제품 34%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 댄 아이브스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트럼프의 상호관세 때문에 빅테크 주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미 지금 훼손이 된 구간 아닙니까? 조정 국면에 들었고 고점 대비 빠진 그 조정률도 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베트남 쪽으로의 악재는 벗어나더라도 미국의 빅테크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텐데 한국 반도체 어느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까요? 만약에 미국 빅테크가 이번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AI 혁명이고 AI 패권 전쟁이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이 지게 됩니다. 반드시 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걸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이 만약에 반도체를 구입을 줄여야 될 정도로 뭔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AI에 대한 투자를 뭐 이렇게 급속도로 줄이고 이런 것들은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자해행위이거든요. 자살행위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한 1년간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 변곡점은 어떤 이슈가 만들어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4월, 5월 중에는 충분히 저점을 만들고 또 급반등을 할 거라고 봐요. 급반등 쪽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게 섣불리 이제 예측하고 들어갔다가는 더 크게 떨어지는 네. 칼날이 될 수도. 맞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끌고 가되 이게 순식간에 급반등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을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매도 권역은 맞는데 네네. 과연 언제 반등이 나올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미중 이 관세 전쟁의 본질이 AI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면 미국이 이를 그냥 용인할 수는 없다라는 네네. 흐름을 잊지 않고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AI 패권을 배제하고 지금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주려고 했던 게 이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이었었잖아요. 마이크론,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삼성도 가격 인상 이야기를 했는데 반도체 사이클에 좀 훼손이 가지는 않을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렇게 계속하면 훼손이 됩니다. 예. 이게 한 원래 하반기에 올라올 거라고 맞습니다. 봤는데. 예, 결국 왜냐하면 이게 그 레거시 반도체도 결국은 내구 소비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이나 PC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건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발표한 대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부러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갈 건데 이대로 갈 거냐? 그거는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지금의 관세율은 충분히 협상을 위한 엄포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관세율은 충분히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주말 사이에 미국의 그 트럼프에 대한 반관세 시위, 반 트럼프에 대한 시위들이 예. 굉장히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그 관세, 무차별한 관세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씩 이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에도 큰 훼손이 없을 가능성도 기대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움직임이 저는 나올 거다. 통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다시 네. 좀 이 관세에 대한 공포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충분히 2분기나 3분기에 어떤 반등하는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네. 근데 만약에 관세가 만약에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수준으로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반등 폭이 생각보다 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5조 원 밑돌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그 위쪽으로 지금 컨센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저점을 다지는 데는 문제 없어요. 지금 관세 때문에 주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네, 일단 뭐 1분기는 뭐 5조 원 수준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거든요. 의미는 네. 없다. 근데 2분기는 가이던스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어떤 레거시 메모리 가격 자체가 많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EPS 증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3분기입니다. 그러면 2분기에서 3분기로 이게 지속 가능할 거냐라는 네. 건데 그거는 결국 글로벌 경제 흐름하고 또 직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번에 그런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에서는 일단 추정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보고 그 다음에는 계속 관세를 통해서 실적을 좀 추정치를 따라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SMC랑 인텔 합작법인 이야기 많았었잖아요. 잠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실 이영수 대표님이 연초부터 이야기하셨던 게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쪽에 적자폭 개선이 올해 핵심이다. 이거 또 한 번 회방꾼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일단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작이라는 거는 결국 TSMC 기술을 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TSMC가 그 기술을 다 전수를 해주면 대만의 전략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만을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이제 방어하려고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네. 주식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고 삼성 파운드리한테 남은 골든 타임이 많지 않다. 그래서 TSMC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뭔가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나노 이하의 어떤 선단 공정에서 뭔가를 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월 테크주 전략 듣겠습니다. 지금은 안개 속에 있는데 여기서 희망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전체 전략은요? 정말 이제 수비적으로 지금은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방어. 네,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그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일단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도 일단 팔자보자라는 흐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지금 싸게 모아가기엔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형주는 아직이고요. 중소형주는 이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고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주로는 뭘 보시나요? 지금은 레거시 쪽 턴어라운드가 확실해 네.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오사 쪽에서 이제 후공정. 외주 이런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회사들, 예. 네, 그런 회사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 낙폭 진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힘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